그는 지루한 패배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모든 예쁜 여자들을 차지하는 학교 남자. 키요타는 취미도 목표도 없는 게으르고 무기력한 소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지만 너와 나와 달리 그는 IQ 점수가 300이 넘어서 그가 할 수 있게 되었어. 모든 학생이 100% 합격하는 명문정보 고등학교에 입학하다. 학생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는 학교의 D급에 배정되었다. 짧은 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모두 멍청이인 학생들과 함께 있어. 그가 학교로 가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타고 한 여자아이가 그에게 자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줄 승객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키요타는 진정한 평등주의자라서 심지어 나이 많은 여자에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 소녀도 문제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스즈라는 이름의 참은 버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며 키요타에게 따지며 다시 그러면 두들겨 팼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1년의 우연으로 둘 다 일기 반이고 이웃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이웃이라니요. 반 친구들은 이미 서로 친구가 되어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먼저 카리스마 넘치는 요스케라는 남자애가 반장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다음은 쾌활한 에데아가 나서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신을 쿠시다라고 소개하며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반 친구들과 모두 친해지는 것을 목표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모두와 친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키요타는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자기소개도 멋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상 속 아빠보다도 훨씬 어설퍼서 결국 러시아 국가를, 다른 학생들은 미국만 지지해서 자기 나라 국가를 부르는 게 화가 났어요. 갑자기 제일 무서운 담임 선생님 세이가 들어와서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학교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업 변경은 절대 안 되고 앞으로 3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살아야 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했어요. 학교 밖과의 접촉은 제한된다고 했어요. 음식, 오락, 그리고 매춘부까지 학교 안에 다 있고 학교에서 주는 포인트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매달 첫째 날에 모든 학생들에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번 달에는 1포인트가 1엔과 같은 가치를 지닌 10만 포인트라는 꽤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1엔과 같습니다. 세이는 놀란 학생들에게 학교는 모든 학생의 공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단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매달 1000달러의 용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달 1000달러씩이요. 그날 후에 키요타는 학교 편의점에 가서 밤늦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위한 수분크림과 티슈를 사려고 했는데 수진을 바로 옆에서 수분크림과 티슈를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과 같은 패배자를 다시 만난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갑자기 학생들의 싸움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바보 같은 반 친구 하나가 다른 반 학생들과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조롱하며 D반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패배자라고 싸울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빨간 머리 여자애는 어린애처럼 굴며 지나가다 쓰레기통을 차지만 키요타는 감시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한 척 쓰레기통을 줍습니다. 아이들과 마인크래프트를 한 것 때문에 FBI가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른 학생들이 친구가 되는 동안 키요타와 스즈는 둘만 남게 됩니다. 서로. 스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톨이인 키요타와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는 혼자 식당으로 향하기로 한다. 교실 밖에서 그는 쿠시다와 그녀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쿠시다는 반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녀는 키요타가 스즈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스즈는 그녀가 아직 친구가 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다. 쿠시다가 계속 말하는 동안 키요타의 시선은 그녀의 말의 무게에 이끌려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진다. 그녀는 스즈와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돕기로 한다. 그녀의 플롯이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 보고 싶어서요. 더 많은 플롯을 보기 위해서요. 나중에 세이는 그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는데 학생 절반이 잠을 자거나 휴대폰으로 틱톡 영상을 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잠을 자거나 휴대폰으로 틱톡을 보고 있어요. 스즈는 학교가 학생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말해요. 키요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카페에 가보고 싶다며 그녀와 함께 가자고 부탁해요. 카페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항상 여자아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여자아이들 앞에서 너무 수줍다고 말해요. 수즈는 그런 그가 다른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함께 가기로 해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빈 테이블을 찾고 기요타는 자신들이 커플처럼 보인다고 수준을 속이려 하지만 수즈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입을 다물게 합니다. 곧 쿠시다가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수즈는 쿠시다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녀의 인기가 질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수즈는 기요타에게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떠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쿠시다는 수즈를 붙잡고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수즈는 거절하고 쿠시다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쿠시다의 어리석음이 옵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즈이 떠나자 쿠시다는 실망하고 기요타는 수즈를 배웅하기로 합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쿠시다는 며칠 전에 친구가 된 비바니 하남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 그녀는 며칠 전에 친구가 된 아이였다. 쿠시다가 점수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녀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말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NFT와 암호화폐에서는 훨씬 더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쿠시다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와 함께 쇼핑을 갈 만큼 정말 친한 사이냐고 묻는다. 키요타는 우연이었다고 말하고 쿠시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다. 쿠시다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쇼핑을 갈 만큼 친한 사이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기로 한다. 그는 단지 우연이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수업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고 세이는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관대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알론의 왼쪽 고환처럼 돈을 다 써버립니다. 어차피 매달 10만 점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메이가 도착하자 모두는 이번 달에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받은 점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세이가 교실에 들어오고 한 학생이 아직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점수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는 이미 점수가 배분되었고 학급이 간과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간과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한 이유는 모두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보들. 세이는 반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그런 행동들 때문에 0점을 받았다고 말한다. 몇 분 전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유시간에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린다. 쿠시다와 여자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동안 키요타카는 멀리서 그들의 계략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본다. 수잔이 옆에 와 앉자 그는 심각한 일을 그렇게 빨리 잊는 바보들은 인생이 편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세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S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기에 따르면 모든 반에는 실시간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D반은 0점이었고 다른 반은 940점이었어요. 처음에는 1000점이었는데 이제 0점이 되었대요. 선생님은 자기 반 애들이 어리석다고 박수를 쳤어요. 학교 역사상 단 한 달 만에 모든 점수를 다 써버린 반은 없었거든요. 이건 최단기간 최저점 기록이에요. 새로운 기록이죠. 세이는 점수 부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자기네 반 점수가 C반보다 많으면 C반을 대체해서 순위표를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는 중간고사이고 모두가 잘 본다면 100점의 수업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에서 떨어지는 바보는 즉시 퇴학입니다. 키요타는 몇몇 수업 점수라도 얻으려면 모두가 습관을 바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즈는 그에게 동의하고 키요타의 몸을 바라보다가 거의 그의 매력에 빠져들 뻔했지만 쿠시다가 그들을 방해하며 다른 여자애들과 함께 수영하자고 합니다. 수즈는 그녀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 후 캡틴 아메리카를 흉내내는 반장 요스케는 캡틴 아메리카 흉내쟁이입니다. 모두를 모아 더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룹 스터디를 조직할 계획이지만 화가 난 빨간 머리에 수도는 낙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후 곧 모든 포인트를 다 써버린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빌붙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수즈는 기요타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초대합니다. 식당에서 그녀는 그에게 특별 점심을 대접하고 그가 한 입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 수즈는 수도와 반에서 다른 2명이 멍청한 학생들이 스터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 애들 퇴학당해도 상관없지만 반 애들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누구 하나라도 낙제해서 다음날 AK-47 들고 학교에 나타날까 봐요.
제 목숨이 소중하거든요.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AK-47입니다. 키요타는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스즈는 그에게 자기가 사준 점심을 먹었으니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으려면 수도와 다른 애들을 스터디 그룹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연락처를 주고 떠나고 키요타는 여자의 번호를 처음 받아서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처를 주고 떠난다. 그리고 키요타는 이것이 행복하다. 그가 여자 번호를 받은 건 처음이야. 그는 어쩔 수 없이 3명의 실패자들에게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거절한다. 키요타는 쿠시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유선전화로 그녀의 방에 전화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키요타에게 영상통화를 하려고 전화했냐고 묻습니다. 합니다. 그는 그녀의 유혹을 무시하고 그녀가 학급의 친선대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사로요. 그는 스즈네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하고 쿠시다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키요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몇 분 만에 그 세 바보들을 스터디 세션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키요타는 감탄하며 미션 성공을 스즈에게 알리지만 스즈는 그를 전화로 불러 쿠시다가 스터디 그룹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들의 스터디 그룹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즉시 무산됩니다. 스즈는 그를 바보 취급하며 화를 내고 키요타는 그녀의 목을 잡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닙니다. 그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코트에서 잘나가는 선수가 되는 것만 원한다고 말하지만 스즈는 그가 농구를 잘하기에는 너무 피부가 하얗다고 말합니다. 완전 찌질이처럼 수도는 스터디 그룹을 나가고 다른 2명도 데려갑니다. 라고자들도. 쿠시다가 스즈에게 말했어요. 만약 그녀가 계속 그부들을 깎아내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와 함께 공부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집단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어쨌든 벽돌벽의 일부였어요. 쿠시다는 그녀를 잔인하다고 부르고는 친구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친구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즈네는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고 묻고 쿠시다는 화가 나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도망쳐요. 밤에 키요타카는 티슈가 다 떨어져서 방에서 심심해하고 있습니다. 로션이 필요해서 사러 가기로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옆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스즈는 자신의 오빠 마나부와 무언가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기에 갇혔다고 말하며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스즈는 자신도 그처럼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마나부는 스즈누를 벽에 밀쳐 세우고 즉시 학교를 떠나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가 지휘 수업에 있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키요타는 뜻밖의 상황을 목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스즈의 오빠가 그녀를 때리려는 것을 알아채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을 잡아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잠시 방심하는 대신 마나부에게 그녀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마나부는 이를 이용해 그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지만 키요타는 그가 던지는 모든 것을 피한다. 이에 놀란 마나부는 즉시 물러서며 자신이 키요타의 모든 시험에서 50점대 점수를 받았다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키요타가 평범한 척하는 천재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며 스즈에게 학교에서 승승장구하고 싶다면 키요타와 함께하라고 말하고 떠난다. 그 후 키요타는 스즈에게 음료를 대접하고 스즈는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싸움 실력을 칭찬하며 자신을 더 흥분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의 싸움 실력 덕분에 공중 목욕탕보다 더 흥분했다고 칭찬한다. 화장실 바닥. 그녀는 그가 시험 결과를 평균으로 조작했는지 묻지만 그는 단지 우연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스터디 그룹을 포기했는지 묻고 스즈는 그것이 바보들이 빨리 탈락하는 게 자신과 반에 더 좋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키요타는 그녀에게 아마도 그녀가 D반에 배정된 것은 그녀가 엄청난 오만한 년이라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하고 이 말은 키요타의 말이 옳은지 그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시험 며칠 전 키요타는 수도를 데려오기 위해 그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키요타카가 다른 반 학생들과 싸우는 것을 쿠시다의 스터디 그룹에서 발견합니다. 싸움이 격해지려는 순간 원비반 인기 많은 여자아이 하나미가 그곳에 나타나 싸움을 막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자 원시 반 불량배들이 물러섭니다. 그 후 키요타카는 수도를 스터디 그룹으로 부르지만 수도는 공부는 자기랑 상관없다며 농구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키요타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쿠시다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들은 3D 반 3학년 학생을 찾아 다가갑니다.
키요타카는 그가 형편없는 무료급식을 사먹는 것을 보고 그가 엄청나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를 포인트화 교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포인트화 바꾸자는 거죠. 키요타는 1학년 시험 문제 전부를 1만 포인트에 사겠다고 하지만 선배는 3만 포인트를 요구해요. 하지만 선배는 3만 포인트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쿠시다는 예쁜 여자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1만 5천 포인트로 가격을 낮춥니다. 나중에 쿠시다는 예전 시험 문제를 이용하는 건 부정행위 같다고 생각하지만 키요타는 규칙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배에게서 예전 시험 문제 중 하나를 보낸 메시지가 와요. 문제 하나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퀴즈는 그들이 지난주에 봤던 퀴즈와 정확히 같았고 이것이 바로 기요타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요타가 기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의 희망은 높아졌습니다. 그는 시험 하루 전에 반 친구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쿠시다를 더 신뢰하고 자신은 눈에 띄지 않고 싶었기에 쿠시다에게 모든 공을 돌리라고 부탁합니다. 쿠시다는 그의 부탁대로 문제지를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그녀는 그의 부탁대로 문제지를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스즈유는 의심스러워하며 쿠시다에게 이 문제지들의 출처를 묻고 싶어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녀에게 몰려드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유출된 시험 문제 덕분에 모두들 실력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죠.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기뻐하며 쿠시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녀를 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스즈네는 이 일의 배후에 기요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요. 그러자 기요타는 스즈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스즈네는 아마존 정글보다 더 흥분해서 그의 기재에 감탄했어요.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모두들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수도가 영어 시험에 낙제했다는 것을 지적해요. 세이가 낙제 기준이 학급 평균의 50%라고 설명하자 그는 당황한다. 영어 평균이 40점이었는데 그는 39점을 받았다. 세이는 수도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지만 반장들은 그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세이는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자리를 뜬다. 세이는 단지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다. 수업. 키요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바로 세이를 따라가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간다. 휴식. 그는 첫날 세이가 모든 것을 포인트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세이는 동의한다. 고. 세이는 긍정한다. 키요타는 중고 체육복을 사고 싶었지만 수도의 시험을 위해 한 문제당 점수를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이는 자기 서비스가 매우 비싸다며 문제 하나에 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 한 문제의 말이죠. 바로 그때 수준이 와서 키요타와 돈을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생이 퇴학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신비로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서 옥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키요타는 그들의 반이 이제 87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후에 키요타는 그들의 반이 이제 87학급 점수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1A 반은 1004점입니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즈유는 A 반에 도달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키요타는 그녀가 수도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점수가 낮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영어는 평균 점수를 낮추고 멍청한 애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는 그녀를 귀엽다고 부르고 헌옷을 살 수 있는지 묻지만 수지우는 대답한다. 그녀의 컨퍼스로 찔러서 그를 공격했어요. 밤늦게 그들은 키요타, 수준, 쿠시다와 함께 성공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멍청한 3인방. 키요타는 허락 없이 자기 방에서 파티를 한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바쁩니다. 쿠시다는 그에게 수도의 퇴학을 막은 방법을 묻고 그는 재빨리 모든 공을 스즈네에게 돌립니다. 스즈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과 싸워서 단 한 번이 실패로 퇴학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거짓말에 화가 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스즈네를 칭찬하지만 쿠시다는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남아 기요타가 파티 후 정리를 돕고 모든 여자애들이 그들이 커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즈네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저 친한 이웃이라고 대답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대답에 상처받은 듯 방을 나갑니다. 그냥 친한 이웃이라고 대답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대답에 상처받은 듯 합니다. 그는 그저 친한 이웃이라고 대답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대답에 상처받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방을 나갑니다. 키요타는 당황한 듯 하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두고 온 걸 깨닫고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따라가 보니 여자 기숙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 반대 방향으로요. 키요타는 그녀를 호숫가까지 따라가는데 거기서 쿠시다는 본색을 드러내며 스즈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스즈윤을 욕하면서요. 그녀는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스즈윤 같은 여자애들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키요타는 덤불 뒤에 숨어서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요타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고 쿠시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덤불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거냐고 소리칩니다. 키요타는 곧바로 덤불 뒤에서 나왔고 쿠시다는 화가 나서 키요타에게 다가갑니다. 누구에게도 내 비밀을 얘기하면 네가 내 옷을 입은 채로 훔치려 했다고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말해요. 완전 변태처럼 내 옷을 입은 채로 훔치려 했다고 말이죠. 키요타는 그건 허위 고발이라고 말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옷에 그의 지문이 묻었다며 이 페미니즘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걸로 충분히 감옥에 보낼 증거라고 말해요. 키요타는 그녀의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에 놀라 그녀가 그저 친절하고 상냥한 척 연기하는 거라는 걸 깨달아요.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쿠시다는 즉시 평소의 밝은 성격으로 돌아와 떠나기 전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해요. 다음 날 키요타는 수준과 쿠시다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쿠시다는 어젯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키요타는 그 사이코패스로부터 떨어지고 싶어하며 스즈에게 그녀가 무엇을 쿠시다와 하고 있는지 묻지만 그녀가 아침에 자기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걸어가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나서자 스즈는 제 갈 길을 가고 쿠시다가 춥다고 투덜거리자 비반이 하나미가 그곳에 온다. 그녀는 쿠시다에게 인사한 후 그들의 반이 개별 점수를 받았는지 묻지만 쿠시다는 거절한다. 그들이 교실에 가자 진실이 밝혀지는데 세이가 학생들에게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점수는 나중에 배포될 것이라고 말한다. 돈이 없어서 모두를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날 후에 하나미는 키요타를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고백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녀는 동급생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제대로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키요타에게 남자친구인 척해서 비밀스러운 짝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해요. 그녀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하나미의 반 친구가 거기에 와요. 그녀는 호나미가 키요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성애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연의 조이스틱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레즈비언에는 관심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사귀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호나미는 망설입니다. 키요타는 자신들 앞에 있는 여자아이가 고백하려던 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고백하려던 그는 그들이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밝히고 호나미에게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여자아이에게 한 번 기회를 주라고 하고 잘 되면 그들의 라이브 쇼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보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후 자신에게 고백하려고 왔던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울면서 도망쳤다고 자백하다. 그 후 호나미가 기요타에게 다가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다. 다음 날 기요타가 교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곧 일시반 학생 3명이 수도를 상대로 폭행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농구 연습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수도는 자기 방어였다고 소리치지만 그걸 증명할 증거는 없다. 그는 시반 학생들이 자신이 농구부 정규 멤버가 된 것을 질투해서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키시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있냐고 묻자 옆에 앉은 핑크머리 여자아이가 너무 불안해 보인다. 그 아이는 너무 불안해 보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세이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청문회가 일주일 후에 열리고 그 후에 수도의 징계가 결정될 거라고 말합니다. 반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에는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요. 스즈는 키요타에게 자기 생각을 묻고 키요타는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스즈는 수도가 이번 달에 퇴학당하면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요타는 그들의 학생에게 숨겨진 벌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수업이 퇴학당한다. 갑자기 반장 요스케가 모두에게 수도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목격자를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수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와 목격자를 찾아보라고 제안합니다. 키시다는 동참하고 심지어 키요타까지 설득합니다. 하지만 스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교실을 나갑니다.
키요타, 키시다와 바보 3인조의 던보 1. 던보 2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찰나 하나미가 달려옵니다. 사건 요약을 듣고 키시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키시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키요타는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챕니다. 아마도 하나미가 그를 보고 얼굴이 빨개진 것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지난번 일 때문에 자기가 그에게 빚이 있다며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고 말합니다. 나중에 키요타는 디지털 게시판에 목격자를 찾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원비 반장 하나미에게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고 원비 반장이 그에게 합류하여 이미 목격자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미가 편지를 읽고 그것은 수도와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농구부원이 아닌 소년에 대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중학교 때 말썽꾸러기였고 자주 싸움을 했습니다. 비반 반장은 말썽꾸러기와 다른 두 소년이 맞았다면 수도에 따르면 그는 브루스리의 환생이거나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것 같아. 일어나. 하나미는 익명의 목격자에게 포인트를 보내면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몰라. 키요타가 방법을 알려주자 하나미는 완전히 경계를 풀고 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줘. 그 후 하나미는 떠나지만 키요타는 그녀가 250만 포인트가 넘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의아해. 키요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바보 트리오와 쿠시다가 만들어 놓은 열쇠 복제본 덕분에 방에 와 있었어. 그들은 목격자들에 대해 발견한 것을 논의하고 싶어 하지만 키요타는 물결표인지 아닌지 생각하느라 바쁘다. 그는 캐런이 되어 그들에게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바로 그때 수즈네가 초인종을 누르지만 다른 학생들의 신발을 보고는 돌아가려 합니다. 키요타는 수즈네를 붙잡고 적어도 목격자 상황에 대해 알아낸 것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수즈네는 그들에게 분홍색 머리의 덕후인 사쿠라가 그 사건의 목격자라고 말하고 쿠시다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키요타는 수즈네에게 왜 사쿠라가 목격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수즈네는 사쿠라가 쿠시다가 앞서 증인들을 일어서라고 했을 때 수상하게 행동한 유일한 사람. 그러자 수즈네는 사쿠라가 증언하고 모두가 수도가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암호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 후 모두 방을 나서고 키요타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쿠시다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방을 나서기 전 수즈네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산책을 하며 키요타는 수도가 사람들에게 싫어지도록 행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더라도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으로 판사들을 유죄라고 납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쿠시다는 싫어하지만 키요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도를 돕고 싶다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친구니까요. 그녀는 키요타에게 조언에 감사하고 내일 사쿠라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쿠시다는 그녀와 이야기하러 가고 키요타와 수즈네는 마치 무서운 스토커처럼 근처에서 엿듣습니다. 사쿠라는 수도의 이름을 듣고 불안해하며 도망치려 하고 쿠시다가 손을 잡자 소중히 여기던 카메라와 함께 넘어집니다. 그녀는 즉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쿠시다를 뒤에 남겨두고 도망친다. 이 경우에는 그녀가 세상에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요타는 쿠시다가 방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레벨 999의 외향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할 때조차도 그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만 사쿠라는 저항했어요. 마치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사쿠라는 쿠시다와 키요타에게 전자제품점에 같이 가자고 부탁한다. 그녀의 카메라를 수리하기 위해 쇼핑센터에 가다 키요타는 그녀에게 자신이 꼭 함께 갈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전자제품 매장에 무서운 변태 점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쿠라는 그의 행동이 두려웠고 키요타는 이것이 그녀가 도움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알파 남성의 도움 말이죠. 수리기사는 카메라 수리에 이틀이 걸린다고 말하며 사쿠라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사쿠라는 그 수리기사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을 무서워하고 키요타가 펜을 빼서 자기 정보를 적습니다. 그는 그 변태 수리기사에게 수리가 끝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쿠라는 키요타와 쿠시다가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쿠시다가 화장실에 간 후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그녀가 없으니 말이죠. 그러자 사쿠라는 용기를 내어 기요타에게 수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묻습니다. 수도에 대해서요. 기요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사쿠라는 조용히 있는 것이 후회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기요타가 그녀에게 왜 쿠시다와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 이유가 그의 눈이 무섭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쿠시다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눈빛이 달랐던 것을 떠올리며 기요타는 사쿠라의 말뜻을 즉시 알아챕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눈빛이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쿠시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쿠라의 본능이 스파이더맨의 거미 감각과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쿠시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에 대한 생각은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증언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쿠시다가 곧 도착해서 기요타에게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숙사로 돌아가고 쿠시다는 기요타에게 사쿠라의 팬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진 속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들은 그녀가 수다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쿠시다가 사쿠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갑자기 증인으로 나설 의향을 보입니다. 목격자. 다음날 수업 시간에 스즈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낸 것에 대해 키요타에게 맞섰다. 쿠시다는 자신이 그의 주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키요타가 더 많은 관심을 준다는 사실에 질투하는 것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더 큰 곡선을 가진 소녀.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수다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수업 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업 끝나고요. 청문회는 양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실에서 열립니다. 만화부와 학생회 서기까지도 참석해서 이렇게 작은 청문회에 그가 있는 건 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기요타는 만화부가 여기 있으니까 스즈가 너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심리가 시작되고 서기는 양측이 주장하는 진술서를 읽습니다. 그들은 별관으로 불려가서 그곳에서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다는 자신이 새 학생을 때렸지만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합니다. 키요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스즈는 멍한 상태인 것 같다.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수다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만화부는 그를 유죄로 선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기요타는 갑자기 스즈의 몸을 더듬으며 그녀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그는 그녀에게 싸우지 않으면 질 거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질 거라고 말합니다. 스즈는 처량한 모습에서 벗어나 부상당한 학생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진술을 믿지 않으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셋을 한 번에 부상 없이 무찌르는 것.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싸우고 싶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그렇게 심하게 패배하지도 않았을 거야. 시반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다가 먼저 공격했다고 말하고 스즈는 마침내 목격자를 부르기로 합니다. 사쿠라는 엄청나게 무서워하지만 그녀의 신호에 따라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시반 학생들이 먼저 수다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합니다. 시반 담임 선생님은 사쿠라의 말을 믿지 않고 친구에게서 눈을 돌리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반 친구를 숨기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수즈가 소심한 여자아이를 조종해서 증인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증인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증거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담긴 SD 카드를 건네주며 자신이 그날 촬영을 위해 별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온리팬즈 사진 촬영을 위해 그날 별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즈가 시반 학생 3명에게 몰려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반 선생님은 지금 불리한 입장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진 척하고 있어 우위에 서서 그 사진이 거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안한다. 수즈는 2주간 정직 처분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일주일 정학 처분입니다. 키요타는 이 거래가 솔군맨급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스즈를 쳐다본다. 위견입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스즈가 심각한 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필요하다고 해결해야 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스즈가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즈는 이 사건 전체가 시반 학생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스즈는 정말로 결백합니다. 양측 모두 만화부에게로 돌아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 저녁 4시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스즈는 이 미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법정 드라마. 사쿠라는 자신이 바로 나섰더라면 키요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처음부터 상황이 더 나았을 거예요. 마침 마나부와 그의 비서가 나와서 키요타를 조롱하며 오늘 무슨 작전을 가지고 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체스도 장기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나부는 사쿠라를 향해 아까 했던 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말로 간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키요타가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자 마나부는 갑자기 모든 집중을 쏟는다. 그에게 주목한 뒤 예전처럼 벽에 3개 내리꽂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음 날 키요타와 스즈는 스즈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있었던 별관으로 가서 거기에 보안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어요. 스즈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것을 시험해보려고 뒤에 남고 키요타는 혼자 앉아있는 사쿠라가 있는 교실로 돌아갑니다. 오늘 일찍 그녀는 온리팬즈에서 스토커로부터 많은 댓글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안다고 주장하는 패트레온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물함에서 많은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에는 시장에 있을 때 찍은 그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쿠라는 속수무책이었고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들어요. 키요타는 그녀가 긴장한 것을 알아채고 오늘 증언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있어요. 그녀 덕분에 수도와 반 친구들이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키요타의 말을 듣고 사쿠라는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려는 순간 키요타는 쿠시다로부터 조사에 대한 메일을 받습니다. 그는 사쿠라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사에 관한 메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쿠라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그 후 키요타는 시반 3명이 부상당한 소년들이 도착했을 때 별관으로 간다. 그들이 쿠시다로부터 목마른 함정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키요타는 쿠시다는 오지 않고 자신이 그들을 불렀다고 말한다. 여기에 소년들은 다른 남자와 상호작용할 의향이 없었고 그들은 단순히 그에게 스도가 공격을 사주했으니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떠나기 시작하지만 스즈가 그들을 멈춘다. 지금 떠난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말한다. 인생에서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스즈는 벽에 있는 보안 카메라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겁에 질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카메라가 항상 있었다면 스즈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수도를 때렸다는 증거가 있으니 심리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키요타는 그 증거가 있어도 수도가 그들을 때렸고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보안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수도는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만 그 3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학생회장까지 연루시켰으니 퇴학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키요타는 학교가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직 학교 당국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두 소년이 무너지고 정말로 퇴학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학교에서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는 밀고자는 아닙니다. 스즈가 두 반을 모두 구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키요타가 거기에 덧붙여 소년들에게 항의를 철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요. 리더는 상사에게 지시를 받으려고 전화하지만 스즈가 그의 휴대폰을 낚아채서 그에게 정신 좀 차리고 모든 결정을 스폰서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를 때리려는 순간 카메라를 발견하고 멈춥니다. 다른 남자애들이 그를 설득해서 진정시키고 결국 고소를 취하죠. 합니다. 그 후 키요타는 시오덴이 이긴 후 그를 위해 보안 카메라를 사준 하나미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빌린 포인트를 갚겠다고 약속하는데 갑자기 사쿠라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깁니다. 키요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사쿠라는 전자상가 주인인 스토커에게 벽에 밀쳐져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지하실에 가둘 것이라고 말하자 사쿠라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키요타가 자신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언제든지 말이죠. 그녀는 휴대폰을 향해 달려가지만 가게 주인이 그녀를 붙잡아 다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 넘어집니다. 그가 그녀에게 항부로 하려는 순간
키요타가 갑자기 나타나 그가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내일 뉴스에 나올 거라고 말하고 감옥에 가면 누군가의 가 될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 남자가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미는 이미 경비원들과 함께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사쿠라의 팬이라고 소리치며 사쿠라가 자신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쿠라는 그에게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의 팬이 아니면 다시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폭발하며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 사쿠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미가 그들과 함께 절차를 처리하러 동행하고 키요타는 사쿠라에게 알린다. 그는 괴짜라서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을 추적하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징징거리기 시작하지만 키요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세이는 수즈를 천장으로 불러 반 남자애들을 어떻게 물러나게 했는지 묻습니다. 수즈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를 거부하고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세이는 수즈의 비밀을 지켜주지만 진정으로 클래스에 도달하고 싶다면 너무 늦기 전에 키요타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늦기 전에 수즈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세이는 키요타가 모두를 도우면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비밀로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학교 얘기로는 D반이 모든 결함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키요타가 가장 많이 심하게 망가진 애 같아요. 한편 키요타는 자기 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나부와 그의 비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나부는 반 아이들이 불만을 철회했다고 그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사쿠라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키요타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나부는 키요타가 너무 똑똑해서 그냥 둘 수 없다며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자리를 키요타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싶다며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최소한 이상의 노력은 싫다고 합니다. 마나부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나부가 떠나고 나서야 키요타는 수즈가 그곳에 계속 있었고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기숙사로 함께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기다립니다. 수즈는 그에게 가짜 보안 카메라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자신을 조종했냐고 묻습니다. 가짜 감시 카메라 계획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냐고 묻습니다. 키요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앞서 걸어가지만 수즈가 아직 할 말이 있다며 그를 멈춥니다. 그녀는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그는 그저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는 누구도 돕는 타입이 아니라고 수즈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한다. 수즈는 그가 아무도 돕는 타입이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이 갑자기 키요타에게 트라우마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이상한 시설에 있었다.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차갑게 그들을 지켜본다. 키요타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그는 수지에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A반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는 함부로 캐묻지 말라고 한다. 한편 반 반장은 수도 사건에 연루된 3명이 부상당한 소년들을 만납니다. 그 사건 말이죠. 그가 바로 빨간머리 학생을 퇴학시키라고 지시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들이 실패한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수즈는 방에서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방에서요. 어느 날 키요타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지만 그는 끈질기게 그녀에게 전화를 받게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함께 수영장에 가고 싶은지 묻고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가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결국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전체 D반을 위해서. 키요타는 남자애들이 다 타락한 변태가 돼서 여자애들을 몰래 엿보려 한다고 밀고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 해도 뒤에서 몰래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키요타는 그들이 실패하도록 함정을 파고 싶어하고 수즈는 그걸 돕기로 합니다. 그러다 바로 요스케와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놀립니다. 그렇게 요스케는 수즈에게 가끔 같이 놀자고 하지만 수즈는 아무하고도 친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요스케는 수즈에게 가끔 같이 놀자고 하지만 수즈는 친구 사귈 생각이 없어요. 아무하고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키요타, 쿠시다,
사쿠라와 함께 수도와 도메 3인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도와 도메 3인조의 나머지 애들 말이에요. 그들이 뛰어와서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사쿠라는 그들이 수영장 쪽에서 온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들은 여자들 탈의실을 염탐하고 모스부호로 실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던 계획 때문에 겁에 질렸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비바니 하나미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도 수영장 시간을 즐기려고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치발리볼을 하고 팬서비스를 즐기는 동안, 특별 에피소드를 즐기는 동안 남자애들은 특별팀을 꾸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 작전 실패 후 중단하려던 찰나 시반 반장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작업 중인 표시를 무시하고 들어온다. 팀원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는 시반 반장을 막으러 달려간다. 그리고 곧 학교의 모든 실력자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상황은 긴장감에 휩싸인다. 반면 디반팀은 비치발리볼에서 지고 있고 스즈는 생각한다. 기요타가 주변에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의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야. 탈의실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경기는 갑자기 중단되고 모든 남자아이들은 안에 갇힌 친구를 돕기 위해 떠난다. 기요타도 메시지를 받고 탈의실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고 그는 소년들을 돕기로 합니다. 그는 스즈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에게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MLK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계획은 성공했고 그녀는 모두를 불러들여 A반으로 올라서는 것에 대한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의 반 친구들이 탈의실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즈는 키요타에게 와서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여자 화장실, 아까 그가 말했던 대로 그는 그녀에게 수영장이 재밌었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재미있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키요타는 그녀에게 감명을 받지 않고 그녀를 수영장에 밀어넣는다. 자신이 모르는 채로 그녀를 흥분시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해. 하지만 쿠시다는 그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물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합세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 스즈는 키요타로부터 단체 사진을 받고 마침내 미소를 짓습니다. 즐거웠다고 인정하며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지원으로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키요타는 극장에서 세이와 이야기를 나누러 가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에게 알려준다. 어떤 남자가 학교에 연락해서 그를 퇴학시키라고 했어요. 키요타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를 퇴학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세이는 키요타의 말이 맞다며 여기 학생인 이상 규칙이 그를 보호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키요타는 자신이 어떤 일에 연루될 의도가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문제야. 하지만 세이는 그에게 그의 의도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뿐이야. 그리고 만약 그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학교는 그녀를 믿을 거야. 그녀는 그 후 키요타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A반 진출을 진심으로 목표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그녀는 그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세탁하지 않은 옷들을 몇 벌 줄 것입니다. 물론 그는 5월에 NN을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세이는 그를 협박하며 그럴 경우 퇴학시키고 자유를 빼앗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키요타는 화가 나서 그녀의 칼날을 잡았지만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는다. 바로 여기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을 조종하려는 그녀의 시도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세이는 이미 인생이 후회로 가득하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키요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란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은 지금 쉽지 않겠지만 그 말은 부유한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야. 호화 유람선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기 어렵네요. 배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극장, 수영장, 심지어 스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상위 1%의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상위 1%의 삶이죠. 여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변태 소년들은 그들을 훔쳐봅니다. 훔쳐보며 즐거워하죠. 바보 3인조 중 한 명인 덤보는 쿠시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지지해줘요. 하지만 그녀와 단둘이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성 대신 이름으로 불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쿠시다는 괜찮다고 했고 심지어 그를 이름으로 부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절정에 달해요. 스도와 덤보도 친구의 성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제 자신들의
짝사랑 상대에게도 다가가고 싶어 해요. 스도는 스즈와 친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고 다른 친구는 사쿠라를 노리고 있고 키요타는 이미 그 둘을 불쌍하게 여겨요. 친구지간도 천국처럼 느껴질 곳에 처박힐 테니까요. 그 후 그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정말 무료인지 궁금해합니다. 웨이터가 다가와서 그들이 화해하기도 전에 빈 테이블로 안내한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불러서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다. 위계한 야만인처럼 주문을 받다니. A 반 학생이 그들의 무례함을 비웃자 수도가 그와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A 반 부반장인 카츠라기가 동급생의 무례함을 막고 수도와 그의 친구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예의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점수를. 키요타는 카츠라기에 대해 들었고 그가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치 후에 요스케는 방에서 쉬면서 세이의 제안을 생각하다가 그를 방문한다. 그는 키요타를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초대하지만 그 뒤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키요타는 한참 동안 침묵하고 요스케는 결국 스즈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는 반 전체가 발전하려면 스즈가 모두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요타는 모두가 자신을 스즈에게 접근하는 VPN처럼 대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요스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파티에 갑니다. 그 직후 스즈는 키요타를 주스 라운지로 부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믿기 때문이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면 그 이상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키요타는 그들의 배가 섬에 있는 하숙집으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학교 소유이고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시반 반장인 류은이 와서 스즈 옆에 앉습니다. 그는 별관에 가짜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스즈의 계획을 칭찬하며 스즈의 엉덩이를 구해주고는 작업을 겁니다. 스즈가 그를 나무랐지만 류은은 막 만지작거리며 심지어 그녀의 동의 없이 사진까지 찍었다. 그녀의 동의 없이 다음에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통보이 여자친구 이부키가 나타났다. 류은이 다른 여자들과 농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밤에 자기 방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고 보호장구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부키가 손을 휘두르자 류은의 경호원이 그녀를 막았고 그를 따라가려는 그녀를 난간에 쾅하고 부딪히게 했다. 키요타가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이부키는 키요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스즈는 시반이 붕괴 직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밤 늦게 사쿠라는 키요타에게 급히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전화한다. 오늘 밤에 섹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키요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자 사쿠라는 자기가 뭘 말하려던 건지 잊어버린다. 다행히도 키요타는 그녀가 아까 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사쿠라는 그녀는 그저 그가 더 잘 지내도록 도와주길 원한다는 핑계를 댄다. 그부들과 함께 키요타는 괜찮다고 말하고 사쿠라는 키요타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하지만 바로 그때 쿠시다가 나타난다. 사쿠라가 흠칫하며 키요타의 손을 놓고 도망치듯 떠나고 그들은 홀로 남았다. 쿠시다는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키요타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어두운 면을 보았던 밤을 떠올린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쿠시다는 갑자기 다시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며 그를 멈추라고 말한다. 그의 셔츠를 붙잡고 그의 등에 기대며 자신을 경계하냐고 묻는다. 키요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갑자기 쿠시다는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와 방금 전이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그녀는 그냥 가버리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 키요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배의 선장이 섬에 접근하면서 풍경을 보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갑판으로 나올 것을 요청한다. 그는 갑판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갈 열대섬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갈 곳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학생들은 트랙수트로 갈아입고 줄을 선다. 세이는 그들에게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지시를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섬에 아무도 개인 소지품을 섬에 가져갈 수 없으며 그들은 GPS가 장착된 피트비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신분증이 될 것이다. 세이가 섬에 있는 동안 누구든 피트니스 밴드를 빼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하고 스즈는 학교가 정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한반 담임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무인도에서 일주일 동안 생존해야 하는 첫 번째 특별시험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인도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몇 가지 기본 물품만 가지고 섬에 버려집니다. 큰 텐트 2개,
성냥 한 상자, 배낭,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받습니다. 요수가 가지고 있는 물품 목록을 차분히 읽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긴장합니다. 맨 vs 와일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모르는 겁 없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는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300점의 특별 이벤트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식량, 물, 그리고 막대기를 구울 도구 같은 것들이죠. 뒷자리 애들은 포인트를 다 쓰고 놀고 싶어 하지만 요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특별 포인트는 모두 학급 점수에 추가되니까요. 그는 나머지 설명서를 읽고 그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점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하지 않는 것, 출석 점검 시에 있었고 서로 또는 다른 계층에 대한 범죄들입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방법도 있어요. 섬. 몇몇 여학생들은 섬에서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순위를 높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포인트를 최대한 오랫동안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학교에서 순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요수의 여자친구는 여학생들이 적어도 괜찮은 병기를 사도록 요구하며 여학생들을 이끌고, 하지만 앤드류 테이트 펜은 여자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그냥 여자라고 특별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다른 남자애들도 그에게 동조하며 여자애들과 다투기 시작하고 기요타와 수준이는 이 시험이 생각보다 더 까다로울 거라는 걸 깨달아. 그 후 모두 적절한 야영지에서 음식을 찾기 위해 숲으로 흩어져. 적당한 야영지에서 말이야. 수준은 불안해 보이며 자연 속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녀가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서 합쳐졌어요. 곧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요수가 테이트 펜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여자아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하며 그것이 그들의 공연. 그 후에 그는 누군가 적합한 것을 찾기 위해 함께 가겠느냐고 묻습니다. 캠핑 장소. 키요타와 사쿠라를 포함해 9명의 학생들이 자원하고 그들은 팀을 나눕니다. 셋. 기요타는 사쿠라와 코엔지와 함께 배정되는데 일본판 조니 브라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우아함의 정점이라 칭하는 사람입니다. 키요타는 코엔지의 뛰어난 체력과 절대적인 자신감을 확인합니다. 마치 레드불을 마신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죠. 사쿠라는 그를 따라가기 힘들어하고 키요타는 속도를 좀 줄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테니까요. 코엔지는 자신감 있게 이런 숲에서 길을 잃을 리 없다며 그래서 계속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는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키요타와 사쿠라를 두고 혼자 떠난 코엔지. 그들은 동굴을 발견합니다. 사쿠라는 보너스 포인트가 있는 특별한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키요타는 동의합니다. 그러자 세이가 특별 지점과 보너스 점수에 대해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특별 지점은 기요타의 어려운 지점과 비슷해서 반이 지정된 리더만이 특별 카드키를 사용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점수를 8시간 동안 유지할 때마다 1점씩 얻게 되고 8시간이 지나면 리더는 다시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게다가 특별 시험이 끝나면 각 반은 다른 반이 리더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각 정답당 50점을 얻지만 틀릴 경우에는 50점이 감점되고 특별 지점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도 취소됩니다. 틀린 답변에 대해서는 50점이 감점되고 특별 지점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도 모두 취소됩니다. 키요타는 이 시험이 숨바꼭질과 러시아 인형놀이를 합친 것과 같다는 걸 알아요. 룰렛. 그리고 그들은 특수 정찰을 통해 적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점들. 사쿠라드는 동굴로 향하려 했지만 키요타는 뭔가를 알아채고 바로 그녀를 덤불 속으로 숨겼습니다. A반이 카츠라기가 키카드를 들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다른 학생은 그렇게 일찍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카츠라기는 배에서 그것을 본 순간부터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반 친구들을 관리하는 것은 리더인 자신의 의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약간이라도 이상한 일에는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나무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기요타와 사쿠라는 간발의 차로 그에게서 안전했고 그 후 카츠라기가 떠나자 기요타는 사쿠라의 얼굴에 계속 얹고 있던 손을 마침내 뗀다. 그동안 계속 그는 안도했지만 사쿠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다. 그 후 그들은 동굴을 살펴본 다음 반으로 돌아간다. 한편 던바일은 깨끗한 물과 풍부한 물고기가 있는 강가에 적합한 야영지를 찾았다. 그리고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다. 그곳은 그들의 반 반장만이 책임질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요스케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고 8시간마다 한 점을 확보하기로 결정합니다. 거점으로 삼고 8시간마다 특정 장소를 점령해서 점수를 획득하기로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제게 그 지역을 은폐하여 리더의 신원을 숨기자고 제안하지만 그러면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이름을 제안하기도 전에 쿠치다는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그녀는 리더는 눈에 띄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스즈를 제안하고 요스케는 즉시 동의합니다. 스즈는 주저하지만 수도가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자 리더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곧바로 책임을 맡습니다. 그 후 그녀는 특별한 장소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캠프를요. 그들은 강물 마시는 것에 확신이 없었지만 지켜본 둔바일은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온갖 생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것 같아. 너무 깨끗해 보여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요스케는 키요타에게 뗄나무를 구해오라고 부탁하고 스즈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는 사쿠라와 던바이를 데리고 갑니다. 던바이는 사쿠라에게 고백해보려 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합니다. 뗄나무를 충분히 모아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시반 이부키가 나무 아래 다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굴에 온통 멍이 들었고 손도 더럽혀져 있습니다. 던바이는 본능적으로 달려들려 하지만 키요타가 잠시 멈추게 한 뒤 함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부키에게 반 친구들이 때렸냐고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반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말이죠. 이부키는 자신이 시 반인이 적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상기시키지만 사쿠라와 던바이는 고집합니다. 캠프장에서 던바일은 자신의 캠핑 경험을 자랑하며 불을 피웁니다. 쿠시다와 몇몇 여자애들이 야생에서 발견한 온갖 과일들을 찾는 동안에 그 과일들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자 던바일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과 먹으면 똥을 싸면서 죽는 과일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반대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고 관심을 받은 후 그는 여자애들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별도의 화장실을 마련해주는 것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 갑자기 사과합니다. 이전에 키요타는 던바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 후에 요스케는 최소한 120명은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 특별한 포인트와 그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다. 최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에만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게 최소 한계고 스스로 식량을 구하면 포인트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키요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이부키에게 가서 상원에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키요타는 그녀를 도와주려는 믿음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쿠시다가 와서 이부키에게 과일을 몇 개 주는데 그녀는 모두가 4살짜리보다 더 속기 쉽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갑자기 수도가 코미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모두들 교실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그들은 그가 아픈 척하고 섬을 떠나 배에서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돼. 규칙에 따라 그들의 반은 30점의 페널티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아픈 척하면서도 자기애적인 놈은 멀쩡한 몸으로 달빛 아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배까지 헤엄쳐 갔어. 생존 테스트 이틀째. 키요타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수수께끼 같은 시설에서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어. 소년들이 물고기 사냥에서 돌아오고 소녀들이 주운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자 은연중에 성역할을 확인하는데 모아온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성역할을 은근히 확인해. 그 후 요스케가 지휘를 맡아 학생들에게 불을 피우고 나눠서 양식. 그가 모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끄는 모습을 보며 키요타는 그가 진정한 디바니 리더라고 생각한다. 디바니.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충 그린 지도를 가지고 수준과 함께 섬을 탐험한다. 그녀는 그가 숲을 탐험하기 위해 먼저 나서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어요. 혼자였고 키요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딱히 할 일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스즈는 그들의 국경을 순찰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을 낭비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영토에 대해 말하며 그녀가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시바니 리더인 류엔과의 만남을 조금 걱정하고 있다. 수준을 노리는 것이 분명한 그와 곧 비반 캠프장에 도착해서 하나미가 주변을 보여줍니다. 모두 즐겁게 제 할 일을 하고 있고 스즈는 그들의 단결과 규율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디반과 비반이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미가 대답하려는 순간 길을 묻는 소년이 나타납니다. 스즈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하나미는 그가 시반 학생으로 캠프에서 쫓겨났다고 밝힙니다. 그 후
그들은 A반 캠프장으로 가고 스즈는 다가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A반이라고 해서 기죽을 키요타가 아닙니다. A반은 동굴 쪽으로 걸어간다. 스즈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가지만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주도권을 잡고 경비병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녀는 그들의 기지 안을 보는 것이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때 카츠라기가 사냥용 활을 들고 동굴에서 나온다. 그는 스즈에게 안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뭔가 재밌는 짓을 하려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준비하라고 말한다. 갑자기 A반 학생들이 키요타와 스즈를 둘러싸고 무기로 쓸 막대기를 들고 그들의 기지를 침입하려 할 경우에 대비한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 C 기지로 바로 갑니다. 분명 미호는 파티하는 법을 알고 모두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스즈는 그들이 모터보트까지 샀다는 게 믿기지 않던 차에 한 소년이 와서 류엔이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능한 지도자라며 자신의 반을 망칠 거라고 말하지만 그는 몇백 점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멈추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점수 때문에. 스즈는 여기에 온 걸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류엔은 그녀의 말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부키에 대해 묻자 그는 이부키가 말을 안 들었다고 대답했고 1900년대처럼 혼쭐을 내주고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류엔은 첫날에 모든 포인트를 다 써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이부키가 퇴장하더라도 아무것도 잃는 게 없다고 합니다. 스즈는 그의 생각에 역겨움을 느끼며 기요타에게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류엔은 진짜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스즈는 시바니 활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일주일 내내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기요타는 아마도 그들은 일주일 내내 여기에 있을 계획은 없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1등이죠. 이제 잃을 점수가 없으니 아프다고 하고 섬을 떠나 배에서 놀면 되는 거죠. 자원이 떨어지면 섬을 떠나 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기요타는 이 시험이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류엔의 방법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날 밤 모두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 누군가 여자아이들 텐트 입구를 칼로 찌릅니다. 잘라요. 정체불명의 인물은 이부키의 가방을 훔쳐 그녀가 가져온 물건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확인하죠. 다음날 아침 요스케와 기요타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가자 키요타는 요스케에게 반 전체를 혼자서 맞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고 요스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대답한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키요타와 사쿠라는 단속 작전을 나선다. 키요타는 사쿠라에게 자신과 짝을 이룬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묻는다. 둘 사이의 소문이 돌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상관없다고 한다. 오히려 나쁜 소문이라도 나서 키요타를 압박해서 사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시바니 아지트였던 해변에 도착하지만 완전히 황폐해졌어. 하나미와 비반 반장도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류은이 영광스럽게 죽는 짓을 했다고 생각했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러자 기요타는 하나미에게 어떤 반이 카츠라기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고 하나미는 그가 그 반이 진짜 반장인 아리스가 장애 때문에 올 수 없어서 대신 반장을 맡고 있다고 대답했어. 카츠라기는 재능이 있고 믿음직하니 반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 애들은 재미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어. 아리스는 명랑하고 퍼포먼스 지향적인 아이인 반면 카츠라기는 정통파이고 둘은 항상 의견이 달랐다고 설명했어. 늘 충돌했지. 그날 밤 늦게 디반 학생들은 시반이 시험을 포기하고 배로 돌아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로 돌아갔습니다. 쿠시다가 이부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이부키는 자기 반 애들 추한 얼굴 보기 싫어서 여기 남겠다고 대답합니다. 스미다가 수상히 여겨 이부키의 진짜 속셈을 따집니다. 이부키는 곧바로 시비를 걸며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바보 같은 반 애들이 자기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스노가 폭력을 휘두르려 하지만 요스케가 말리고 이부키는 버릇없이 성질을 부리며 가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애들이 새벽부터 남자애들을 깨웁니다. 애들이 꽤 공격적인데 남자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요스케 여자친구 속옷이 어젯밤에 도난당했고 그때 여자친구가 입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정말 속상해하는데 쿠시다는 달래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반 애들 중 변태 남자애들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애들은 이부키 탓을 하며 반박합니다. 여자애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더러운 속옷 도둑들과 같은 곳에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스케는 여자애들을 진정시키고 남자애들 가방을 모두 뒤져서 범인이 정말 그들 중에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확인해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일렬로 서게 되고 갑자기 던보일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뒤적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던보이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자신의 가방을 뒤지자 훔친 속옷이 나옵니다. 던보일은 당황하며 자신은 무죄이며 그 물건이 어떻게 자기 가방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키요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키요타는 방금 발견된 증거를 보면 그를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했다면 그렇게 부주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요타는 던보일에게 일단 숨기라고 제안하지만 던보일은 키요타에게 속옷을 넘겨줍니다. 도망친다. 키요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 넣고 가방 검사에서 속옷은 발견되지 않는다. 가방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요스케는 남자애들이 한 게 아니라고 여자애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여자애들은 몸수색을 요구한다. 던보일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응한다. 요스케는 남자아이들을 하나씩 몸수색하기 시작하고 키요타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수색을 받지만 놀랍게도 요스케는 그에게 깨끗한 걸 넘겨줘. 그는 여자애들에게 모든 남자애들이 무죄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낸다. 키요타는 그의 행동에 놀라서 그와 따로 이야기하자고 한다. 요스케는 그에게 속옷을 훔쳤냐고 묻고 키요타는 부인한다. 요스케는 그를 믿고 훔친 물건을 맡아서 만약 그가 범인으로 나서면 피해자 남자친구인 그가 가장 적은 반발을 받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키요타에게 진짜 범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앞서 그를 감싸준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준다. 키요타는 그에게 신세를 졌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요스케는 그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부탁한다. 어쨌든 범인의 신원을 그에게 먼저 알려야 해요. 만약 범인이 자기 반 학생이라면 감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반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요스케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비난하는 걸 막았지만 여자애들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텐트를 따로 치고 남자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파트팬인 남자애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꺼지라고 하고 돕기를 거부해요. 여자애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요스케 여자친구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그에게 선택지를 주고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수자는 반대합니다. 모두가 요스케를 믿는다 해도 그는 아직 아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혼자서 여자아이들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텐트를 옮기는 것을 돕도록 다른 남자아이 한 명이 더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요스케 외에는 교타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교타와 요스케는 여자아이들이 텐트를 옮기는 것을 돕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요스케를 다른 일을 도와달라고 부르고 교타는 혼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혼자서 곧 레부키가 와서 여자아이 속옷을 훔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교타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알고 싶어해. 왜냐하면 많은 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녀는 외부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해냈다. 교타는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에부키를 처음 발견했던 장소로 갑니다. 그들이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더러운 손에 나무에 묶인 걸레를 발견했었죠. 그리고 그는 나무 아래를 파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그는 캠프장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는데 스즈가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녀는 그가 오늘 민호 작업을 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그 공을 다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스즈는 요스케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잠재적 위선자의 징후입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숨기는 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섬에 온 이후로 계속 몸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섬에 스즈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쿄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체온을 재려고 하고 그녀는 저항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솔직하게 말하며 이 섬에 오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버텨서 반이 더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섬에 오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남은 이틀 동안 버텨서 반이 더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급이 더 이상 점수를 잃지 않도록. 다음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즈는 식량 조달팀에 합류하기로 한다.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동안 교타는 그녀에게 키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는다. 키카드를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며 특별한 장소를 되찾을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과 섞어서 잘 숨긴다고 대답한다. 다른 학생들과 섞여서
교타는 의심이 가니 잠시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처음 카츠라기가 키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짜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키카드를 자세히 보고 싶어 한다. 가까이서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고 그는 그날 보았던 카드는 다른 색깔이야. 그때 나머지 사냥꾼들이 그곳에 오고 덤보도 수진의 머리에 진흙을 묻히며 장난을 친다. 수진과 교타를 괴롭히려는 거였다. 수진은 화가 나서 덤보를 강에 집어던지고 교타는 덤보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막는다. 머리가 깨지는 걸 막았다. 그 후 수진은 몸을 씻으려 폭포 샤워를 한다. 밤에 수진은 떨리는 몸과 땀을 흘리며 교타에게 다가가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둘만 있게 해달라고 한다. 수진은 그를 숲속 깊이 데려가 폭포에 있을 때 키카드를 도난당했다고 말한다. 폭포에서 키카드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경악스러운 소식에 교타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만 일단은 이 일을 비밀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수진은 이부키가 도둑이라고 의심하고 교타는 그녀가 카드를 가져가 도망쳤다고 걱정한다. 멀리 수진은 잠시 조용히 울고 싶다며 먼저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후 캠프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녀는 소방을 하려고 하는 소년들을 발견하고 즉시 이부키를 의심한다. 하지만 그녀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 수진은 누군가가 설명서를 태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녀들은 소년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요스케조차도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쿠시아는 이부키가 도망쳤다고 알립니다. 모두 이제 그녀가 모든 일의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녀를 찾는 대신 먼저 피할 곳을 찾기로 합니다. 그들은 요스케에게 지시를 구하지만 그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최근 사건들을 속으로 욕하며 계속 중얼거리고 교타는 그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요스케는 책임을 지고 모두에게 옷과 뗄나무를 비로부터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부키는 뒤반에게 발견된 장소에 있고 스즈는 그녀를 따라간다. 거기에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도난과 방화에 대해 자신을 비난한다고 말한다. 증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부키는 결백한 척하지만 스즈는 그녀에게 가져간 것을 돌려줄 것을 최후에 경고한다. 자기 것에서 이부키는 가방을 바닥에 던져 확인하게 하지만 스즈가 몸을 숙이자마자 이부키가 그녀를 찬다. 스즈는 자신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을 피한 후 자신이 그녀를 폭력을 선택한 것에 대해 처벌받았지만 이부키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녀를 다시 공격한다. 스즈는 이미 병 때문에 약해져 있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반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부키는 그녀를 쉽게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기 전에 훔친 키카드를 자랑한다. 스즈는 일어서서 카드를 되찾으면 자신의 지문을 분석해서 모든 사건의 범인이 그녀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부키는 다시 그녀를 공격하고 이번에는 스즈가 그녀를 때려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부키는 그러고 나서 스즈가 불을 지른 장본인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쿄타가 무언가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부키는 재빨리 그녀를 기절시키고 그녀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즈가 위식을 잃기 직전에 그녀의 임무를 완수하세요. 이부키는 표시된 나무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녀는 무시하고 땅에서 무전기를 꺼내 연락을 취한다. 그녀의 상사는 그가 요청한 대로 그녀가 뒤반에서 키카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카츠라기였고 그는 정교한 계획을 세워 점수를 얻으려 했습니다. 특별 시험으로 많은 학점을 얻었어요. 얼마 후 스즈는 나무 아래서 깨어나고 쓰러진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교타를 발견해요. 그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녀는 이부키를 쫓아 카드를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해요. 교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퇴하라고 말한다.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부키와 도난당한 카드를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스즈우는 더 이상 점수를 잃고 A에 도달하려는 계획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교타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오빠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울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요. 친구가 있었다면 키카드를 더 잘 보관할 수 있었을 텐데. 교타는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감으며 동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묻는다. 지금 혼자서는 수업에 데려갈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는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수진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말괄량이들을 제압하는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수진의
위식을 잃게 한 뒤 해변의 선생님 텐트로 데려간다. 그는 사해에게 수진을 배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시험에서의 기권을 받아들인다. 거슬. 그 후 교타는 기지로 돌아오고 모두 수진의 은퇴와 이부키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수진이 은퇴했고 이부키마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한편 교타는 요스케에게 키카드 도난 사실을 알립니다. 요스케는 이제 속이 타들어갑니다. 수지가 은퇴하고 키카드가 도난당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반들은 그들의 리더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많은 점수를 잃게 될 거야.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모두가 비난을 시작할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다. 게임이 망가지고 수업이 무너질 거야. 요스케는 이 시험이 반을 하나로 묶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그때 교타가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시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선생님들은 각자 맡은 곳으로 향한다. 수업 시간에 그들에게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른 수업들. 하나미와 클래스 B 리더는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름도 적지 않기로 결정한다. 충분한 점수를 얻었고 50점 감점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D반 캠프에서 모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사쿠라가 교타에게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그는 적대반 리더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요스케만 바라볼 뿐입니다. 적대반 리더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요스케만 바라볼 뿐입니다. 곧이어 CS반을 제외한 모든 반이 해변에 모이고 선생님들은 특별시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류온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 없이는 시험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없이는 모두들 그가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떠난 후에 카츠라기가 그에게 다가가 수업이 많은 점수를 얻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만 류온은 자신은 더 흥미로운 것을 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을. 특별시험 첫날 류온은 카츠라기에게 계획과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C반이 물건을 사서 A반에게 전달하고 B반과 D반 간부들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거였죠. 카츠라기는 그 거래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적 간부들의 신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류는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설득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죠. 그 후 이부키와 다른 한 명을 험하게 다룬 뒤 D반과 B반에 각각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인트로 파티를 즐겼고 C반 전원이 은퇴했죠. 두 명이 스파이와 류만 남고 그는 숲에 숨어 에리스의 A반 학생이자 카츠라기에게 적대적인 학생과 접촉했고 그에게 A반 반장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고 특별 점수를 악용하여 그들의 반 총점에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이부키가 수잔의 카드를 훔치고 류온과 카츠라기가 직접 확인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B반 반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에 카츠라기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B반 반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에 카츠라기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날 C반 담임이 숲에 들어와 류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반 반장들을 추측하는 양식을 류온에게 건넸고 류온은 모든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반 반장들을 추측하는 용지를 건네주었고 류온은 모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카츠라기와 하나미는 대표로 활동할 대리인들을 세워두었고 그는 수잔의 카드를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말이죠. 그걸 보고 류는 각 반에서 50점씩 빼앗고 특별 지점 점령으로 얻은 점수까지 무효화시키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특별 지점 점수까지 말이죠. 이제 그는 모두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이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4등은 0점으로 C반입니다. A반은 120점으로 3등입니다. B반은 140점으로 2등이고 D반이 225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도 D반 애들도 아무도 믿지 못해요. 다들 그래요. 이유도 모른 채 승리를 자축하고 있어요. 수잔도 자기 방에서 모든 걸 보면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 배로 돌아가는데 곤지가 화려하게 맞이해요. 온갖 화려함으로 선우는 30점을 깎았다며 그에게 화를 내고 곤지는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정말 아팠다고. 두 사람이 언쟁하는 사이 기요타는 조용히 가고 수잔은 그를 따라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요. 반면 진정한 1등급 리더인 아리스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뻐합니다. 결과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카츠라기의 파벌이 빠르게 영향력을 잃고 한 계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 아래에서 통합될 것이다. 그녀는 충실한 요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는 나머지 모습을 보며 전화를 끊는다. 카츠라기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그가 물결표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롱한다. 배신자. 한편 하나미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비반 리더가 그녀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녀 옆에 앉습니다. 그는 2등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에부키도 자신의 실패를 사과하려고 류엔에게 가고 류엔은 경호원에게 손질을 받은 후에 디반이 진짜 리더를 제대로 추측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츠라기와 맺은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그 조건은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매달 A반과 각 학생에게서 2만 포인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류엔은 돈만 원했고 특별시험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D반 때문에 계약을 놓쳤으니 그들을 직접 짓밟을 계획입니다. 키요타카의 위치로 돌아와서 키요타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키카드를 스즈네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마지막 순간에 D반이 새로운 반장이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D반이 새로운 반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장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질병이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카츠라기와 류에는 그녀를 반장으로 추측했지만 틀렸고 보너스 점수를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보너스 점수를 잃었습니다. 스즈윤이 그에게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있었냐고 묻자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밝힙니다.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전에 인정합니다. 먼저 에부키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그녀의 카메라를 부쉈어요. 그래서 그녀가 증거로서 키카드를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그는 수잔의 상태가 악화되기를 기다렸다가 던보에게도 뇌물을 줬어요. 사쿠라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그녀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했죠. 에부키가 근처에 있을 때 카드를 보여주도록 속여서 그녀가 목욕 중에 카드를 훔치도록 했어요. 훔치려고 했죠. 그 후 기요타는 매뉴얼을 태워 캠프를 혼란에 빠뜨리고 에부키에게 탈출할 기회를 줬어요. 계획대로 그녀는 카드를 류엔에게 주고 카츠라기와도 만났어요. 수즈유는 그가 얼마나 교활한 조종자인지 알고 놀라서 어떻게 다른 반이 반장들을 알았는지 물어봐요. 기요타는 첫날 카츠라기가 카드를 들고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해요.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그가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그의 수하가 그 학급의 진정한 지도자이고 카츠라기는 단지 스파이들을 따돌리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했다. C반에 대해서는 그의 무전기 때문에 류엔이 아직 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송신기 말이다. 키요타는 에부키의 비밀 장소에서 비슷한 송신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연결되어 있고 류엔이 있는데 다른 지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B반에 대해서는 고작 50점 때문에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망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는 추측되었다. 어쨌든 그들은 스스로 50점을 잃었어요. 수련이는 그의 악랄한 계획을 알고 충격을 받아 그가 왜 도왔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A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반이 이기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나머지 D반 학생들이 수련이를 찾아옵니다. 요스케가 수련이가 A반과 C반이 리더를 알아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에게 승리를 돌립니다. A반과 C반 반장을 알아낸 사람이라고 말이죠. 수련이는 거짓 영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기요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쿠시다는 그곳에 합류합니다. 그녀는 수련이가 정말 인기가 많고 숨겨진 모습이 없어서 싫다고 말합니다. 숨기는 면이 없다는 거죠. 기요타는 모두에게 감춰진 면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쿠시다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그녀와 수준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고를지 묻는다. 선택하자 그가 세 번째 선택지를 원한다고 답한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입을 삐쭉 내밀고 그때 키요타는 세이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극장에서 그녀를 만나세요. 그녀는 시험에서 그의 훌륭한 성적을 칭찬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퇴학시키라고 부탁한 남자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증거 없이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세이는 비웃으며 말한다. 그녀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분명히 키요타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남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키요타가 너무 위대해져서 스스로 제명당하기를 선택할 날이 올 것이다.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범하다. 그는 극장을 나서고 수즈윤이 다시 그를 찾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요스케가 키요타가 자신의 계획을 위한 보호막으로 이용했다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고 그는 이제 그들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수주연은 얼굴을 붉히며 선대어 모드를 활성화하고 그를 동료로 인정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기요타는 그녀를 포함해 누구도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에게 모든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그는 자신에게 유용한 사람은 이용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버릴 것이다. 인생에서 이기는 것만이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나고자가 마왕을 물리친 최강의 영웅으로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이 나고자가 마왕을 물리친 최강의 영웅으로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